저희가 둘 다 한꺼번에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저희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게요. 예, 네. 괜찮습니다. 네네. 이제 괜찮아요. 네, 예,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교육 진행해 드릴 예정인데요. 중요한 게 제가 영업자분 방문하셨던 보고서를 보고 방문 드린 바에 의하면 각기 이제 제조 관련된 생산 관리랑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매출 베이 관리하실 거고 거기에 관련된 그 회계적인 부분들 관리를 위해서 이카운트 가입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보고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그 흐름을 안내 드리기 전에 제가 혹시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제가 미리 숙지하고 안내 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교육 형태도 지금 제가 흐름별로 왜냐면 1차 때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좀 교육을 원해요 하신다면은 그 방식으로도 진행해 드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 전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진행을 해 드릴게요. 아니면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렇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 이카운트는 그 로그인하는 방식이라서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화면에 들어오게 된 루트는 이렇게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게 되면 저희 네이버나 다음 주소처럼 저희 주소도 있어요. 원래 login.ecount.com인데 그 부분을 잘 기억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해주시는 게 여기 이제 위에 이렇게 창 띄워서요. 위에다가 그냥 한글로 그리고 영문이네요. 제가 많이 검색을 해서요. 이렇게 이카운트 로그인이라고 그냥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검색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게끔 링크가 뜨세요.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요 위에가 아까 저희 주소 말씀드렸던 거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시게 되는 부분이시죠. 여기서 회사 코드는 제가 아까 로그인할 때만 기억을 해서 회사 코드는 공용이세요. 664171 예, 4171 예, 6자리세요 저희가 664171 이렇게 들어가 주실 거고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가입하셨을 때 관리자분이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관리자분 아이디가 하나 생성되실 거고 그걸 같이 동시에 쓰실 수 있고 이제 관리자분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각 담당하시는 분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각자의 아이디로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체크하셔서 체크하셔서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그인하면 요 화면이 나오세요. 그래서 재고, 회계 이런 메뉴들을 오늘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요 네 번째 칸에 가게 되면은 세창열기랑 세탭열기가 있으세요. 창을 여러 개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뉴 이동이 많기 때문에 한 화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시게 되면은 입력하셨다가 다른 걸 보셔야 될 때 그럼 입력한 거를 임시 저장하거나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창을 여러 개 띄워서 각각 메뉴별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재고 부분을 잘 해주셔야지만 이게 솔직히 회계 미수분까지 연결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재고부터 안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요 셀프 커스터마이징도 우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셀프 커스터마이징은 저희 설정 기능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명세서도 저희 거 쓰실 거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신다면 저희 양식이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저희 회사 정보가 기본으로 키인되셔야겠죠. 이 정보 관리가 저희 회사 정보가 나오는 부분이세요. 여기에 입력하신 정보가 각 양식에 반영돼서 저희 회사 정보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입하셨을 때 아마 회사 정보 넣게끔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반영이 되시는 부분이라 여기에 회사 정보가 들어간 거라 한번 보시고 혹시나 잘못 입력되거나 나중에 추후 수정사항 있으시면 수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회사 로고 도장도 있으세요. 양식 같은 거 발행하실 때 당연히 저희 회사 네 맞아요. 도장하고 로고 같은 게 있으신데 그 부분을 여기에 스캔 받으신 파일을 미리 등록해 주시게 되면 저희는 양식이 알아서 반영이 되시는 부분이라서 스캔 받은 파일을 어떻게 올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마우스를 못 찾아서 어디로 살았지? 여기다. 여기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스캔 받으신 파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도 여기서 이제 제가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히거나 위치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랑 도장도 미리 등록해 주시면 좋으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스터 아이디가 있다, 관리자 아이디가 있고 각 사원별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사용자 관리에 있습니다. 아이디는 한글로도 가능하셔서요. 각자 사원분 성함을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조합 10자리 이상이셔야 되세요. 보안상이라서 원래 8자리였다가 저희가 이제 보안상 10자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10자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명, 모바일, 이메일이 있으세요. 이거 꼭 입력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필수값이세요. 왜냐? 비밀번호 잃어버리셨을 때 저희 쪽에 전화 주세요. 저 비밀번호 잃어버렸는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웹 기반이고 이런 보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고객님의 비밀번호가 저희 쪽에 기록이 남지 않으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다시 세팅해서 들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로 인증정보 체크해서 비밀번호를 새로 발행하거나 아니면 고객님께서 등록한 메일 주소로 저희가 그 비밀번호를 새로 바꿀 수 있게끔 그 내역을 보내드려서 거기서 재설정해서 로그인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냥 막 입력하시게 되면은 힘드시게 되죠. 그럼 요거를 마스터 아이디에서는 그냥 네,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분이 자리에 안 계시거나 이제 급하게 바꾸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메일은 만약에 회사 공통 메일, 공용 메일이라고 하죠. 그걸 쓰신다 그러면은 그 메일 주소라도 넣어 주셔야지만 비밀번호 설정하실 때 편하실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분께 관리자분께 요청하시게 되면 관리자분은 여기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클릭해서 요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해서 그 새로 설정을 해서 전달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저희가 뭐 그룹웨어나 웹메일 이런 부가 서비스가 아니시고 지금 이제 필요한 재고 회계를 쓰시는 경우에는 아이디는 무제한이시기 때문에 각 담당자별로 아이디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으세요. 네. 뭐 일부 담당하시는 분은 일부 메뉴는 못 보게 하시거나 뭐 재고만 보게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메뉴별 권한 설정도 가능하신 게 요 사용자 관리에 있으시고요. 기본 권한은 권한을 다 없게 하거나 다 있게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이시고요. 뭐 그룹을 나중에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권한을 설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분한테는 그럼 내가 개별적으로 권한을 따로 체크하고 싶어. 그럼 요 업무 권한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권한이 다 없는 상태에서 뭐 재고만 주시거나 아니면 다 있는 상태에서 뭐 회계만 안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개별 권한을 따로 세팅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고객님 요 아이디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지금 다 권한이 있음이신 거고요. 뭐 마스터이더라도 만약에 권한이 마스터는 아니신다. 아무튼 이렇게 권한이 있는데 여긴 권한 안 주고 싶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다 이렇게 권한 없음으로 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메뉴별로 그리고 지금 요게 보이시는 게 메뉴 개수세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더 세부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메뉴별 이제 권한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아마 이런 품목은 아직까지 부가세 별도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별도이시죠. 요즘은 쇼핑몰도 많고 자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부가세 포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보니까 부가세 별도가로 관리가 되셨고 이제 뭐 세금계산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발행하시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단가를 쓰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루트가 원래는 부가세 별도 단가세요. 여기 이제 판매 입력할 때에 여기에 저희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서 공급가액 부가세가 계산되다 보니까 이 단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를 제가 꼭 여쭤보는 게 부가세 포함하시는 업종은 이것도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게 나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원래 요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환경 설정이라서 요 부분이 혹시나 설정이 필요한가 확인하고자 여쭤봤고요. 요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거는 엑셀 자료 올리기 기능이세요. 그러니까 품목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혹시 기존에 엑셀로 관리하셨을 경우 그걸 하나하나 등록하기는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 엑셀 시트에 맞춰서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요 엑셀 자료 올리기 기능이 되실 거예요. 이건 최대 10,000건씩 올리실 수 있고요. 실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게 되면은 엑셀을 열어주셨을 때 이건 제 노트북이라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회사 노트북이라 여기 이렇게 이 카운트가 나오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품목 등록을 한다. 그럼 품목 등록할 때 저희 서식을 우선 이렇게 쭉 나열해드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맞게 넣으셔서 이제 여기 자료 전송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실시간 저희 프로그램 쪽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는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품목을 하나하나 등록하셔서 정리하신다면 괜찮으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몰에 잡화하시는 분들은 품목이 엄청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우선 일괄로 등록하시는 부분을 이런 형태로 쓰실 수 있다. 질문인데 네. 저희가 만약에 품목을 하나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 세부적으로 넣는다고 그때 앞에 오셨던 네네네. 할 수 있는데 처음엔 저희가 만약에 5가지를 넣었는데 그 5가지 개개인 뭐 몇 개씩 또 붙는다. 그럼 그 수정이 가능한 그것도 다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맞으세요. 아, 그럼 그 이상. 네, 품목이라는 거는 이 제품만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제품을 처음부터.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구매하실 거예요. 네. 그럼 이걸 구매하신 것도 기록을 남기셔야지만 이거에 대한 재고 관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제조를 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그걸 BOM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음식 만들 때도 레시피 보고 만들잖아요. 그걸 저는 레시피라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레시피를 기준으로 생산을 했을 때 이걸 이제 묶으셨을 거잖아요. 이 제품에는 이 뚜껑이 들어가고 이 병이 들어가라고 이제 묶으시게 되면 요걸 생산했어. 그럼 요 제품, 요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들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감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병이라고 하면 지금 뚜껑하고 몸체하고 2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등록을 해야 여기를 넘어가요?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희는 그래서 요 바카스라는 제품 하나를 넣고 그리고 바카스에 들어가는 뚜껑이라는 원재료를 하나 넣을 거고 그리고 바카스의 몸통이라는 원재료를 하나 더 넣을 거고요. 이렇게 3가지를 넣으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엑셀로 올리실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그 데이터는 이제 재고원에 기초 등록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엑셀로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맞으세요.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요거를 인지하셔야지만 그럼 아. 엑셀에 어디에 어떤 항목을 넣을지를 아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요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으세요. 엑셀 시트는. 요 지금 이거는 엑셀 변환이고요. 여기 숨겨져서 그런데 요 제가 지금 화면을 크게 해서 그래요. 원래 그냥 고객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요 웹자리 올리기도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300건씩 끊어서 올리실 수가 있는 거라 약간 만건이고. 네, 이거는 이제 대신에 로그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게 아까 엑셀 자료 올리기에 그 로그인해서 누르면 시트가 나온다. 네. 그게 바로 요 시트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많지 않고 저희는 끊어서 올릴 것 같아요. 하나씩 조금 정리해서 올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요 기능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괄로 업로드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엑셀 자료 올리기를 쓰시는데 요게 옛날 버전, 9버전, 엑셀 자료 올리기가 좀 신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항목이세요. 그래서 우선 품목을 등록할 때는 이 품목마다 번호가 측정되셔야지만 저희가 이 번호들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이력을 추적하거나 수량을 계산해 드리기 때문에 번호에 대한 번호,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번호, 그래서 품목 코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품목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카스 하나, 그리고 여기에 뚜껑, 그리고 여기에는 병, 이렇게 품목을 계속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기로는 원재료도 있고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등록하면 어떻게 구성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품목 부분이 있으세요. 원재료이신지 제품이신지를 넣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시로 그냥 바깥으로 예시를 들까 아니면 갖고 계신 품목 예시를 드는 게 나을까요? 갖고 있는 품목이 네.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실제 사용하시는 그런 맞아요. 명칭을 쓰셔야지만 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어이구야. 이게 그러면 PCIC라고 쓰면 되나요? 이게 네. 일단 이 제품이 스테인레스 제품인데 이 스테인레스 요크가 있어요 일단. 예. 그리고 이 휠이 4인치 휠이에요. 예. 휠도 종류가 많고 이걸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나사랑 볼트너트랑 이건 예시니까 원래는 완제품이라서 상관없긴 한데. 그냥 예시니까 그냥 제품이 만약에 뭐 5하나 4하나 SPUB 네. 이렇게 먼저 하고 볼까요? BOM이 5하나 4하나 PUB 휠 그다음에 요크, 그다음에 요크. S 요크 사인치 요크, 볼트 너트 S 그다음에 또 SP 뭐라고 와셔? 하셨죠? 제품이 SPUB 이게 제품이고 SPU 휠 B요? 네. 이거예요? 휠 한 개, 요크 한 개,
볼트너트 한 세트. 이게 이제 저희가 S가 회전이고 이거 PUB가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와샤도 이게 들어 재질이 그냥 PUB가 막 필요는 없는데 ER도 됐다, ERB도 아니, 됐다가 그냥 와샤는 두 개라고 뭐 해요. MCB도 해볼까요? 됐다가 어떻게 그럼 그럼 그거별로 다 등록하시면 네, 돼요. 다 등록을 한 해야 개씩 되는 아니고 거라 두 개씩까지. 그렇게 근데 이게 또 복잡한 게 이 현장 가면 와샤가 이게 휠 단차에 따라서 한 개 두 넣을 개가 때도 있고 있고 두 개 넣을 두 때도 있고 막 그래 있어요. 맞아. 일단은 이렇게 네. 네. 이렇게 BOM이 만약에 이 제품의 BOM이 이거다라고 할 그러면 때 저는 요 볼트 너트는 음. 근데 이게 꼭 오일 사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네, 들어가는 들어가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선은 이걸 그냥 볼트 너트라고 해야 되지. 이게 오일 사일 볼트 너트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게 각 품목마다 볼트 너트가 다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금형으로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볼트가 뭐 1cm짜리가 있고 4cm짜리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51 시리즈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어차피 볼트 너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4cm면 4cm 뭐 어떤 건 또 정해져 있고 어떤 건 또 공용이고. 볼트가 또 근데 공용인지 그 볼트 너트도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구매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것도 개로 그러니까 세트로 볼트랑 너트 세트로. S 요크인가? 네 요크. 그리고 그냥 와샤인가요? 네 마샤. 그럼 이거는 PUB 휠이실 거고. 잠깐만요. 보니까 구매할 때 그냥 아예 볼트 너트 구매로 잡으시나요? 하나로 한 세트로? 네 그렇게 들어와요. 아. 근데 이게 볼트 너트가 그러면 들어올 때 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 볼트 너트의 그 규격? 네, 그 규격이요. 아 그렇게요? 네. 규격이 딱 정해져서 딱 들어오시는 규격이 건가요? 정해져서 들어오긴 하는데 다 여러 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같이 써요. 볼트 너트까지는 그러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는 품목을 원래 등록하셔야 되세요. 네. 이게 제품이 되시는 거죠. 제품은 원래는 품목 코드가 20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숫자랑 영문으로만 관리된다면은 품목 코드하고 품목명은 동일하게 해주셔도 되세요. 원래는 이제 품목명이 막 20자리 이상이거나 뭐 한글이 들어가거나 특수기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자릿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체분하는 거 권해드리는 거고요. 굳이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은 이제 20자리 이내에 영문 숫자로 뭐 아니면 이렇게 사용된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셔도 되시는 부분인 거죠. 그 대신에 요 이런 SUV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한글로 쓰시긴 좀 그러기 때문에 뭐 SUV 뭐 다시 휠에 뭐 이니셜 같은 거 W를 쓰시고 이것도 규격이 있으실 거잖아요. 규격이 4인치다, 5인치다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또 좋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발도 저희가 재고 관리할 때 그냥 이 신발 이 디자인 몇 개야 라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이 240이 몇 개, 245가 몇 개 이런 식으로 규격별 재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휠도 규격별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죄송하지만 여기 규격은 SUV 여기 들어가는 규격은 몇 개가 정도? 그러니까 한 개인데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 4인치인가요? 4인치. 그러면은 쉽게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규격 구분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거 인치 계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규격 계산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규격명을 표기할 건지 기준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규격명이라서 그냥 빈값 두시면 되고 규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요크 마셔 이런 식으로 넣으실 거고 그래서 여기 앞에 체본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품목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열되시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면은 뭐 저는 앞에 1을 넣어서 그래요. 1-000 1 아니면 요 안에서도 종류가 있으시게 되면은 앞에 이니셜 같은 걸 어떻게 넣으시면서 품목을 체본하실 건지도 고려하시는 게 나중에 이게 섞이게 되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오셨던 분도 뭐 제품이면은 뭐 A 코드로 쭉 하든가 뭐 이렇게 그거를 추천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형태이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휠 종류의 앞에 뭐 W를 넣어서 이제 그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요크 같은 경우도 요크라는 걸 쓰고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체분을 해서 쓰셔야지만 요 품목 리스트를 볼 때 한눈에 딱딱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안 그러게 되면 등록한 순서대로 코드 번호가 정렬되시게 되면 이게 계속 섞이시겠죠.
당연히 뭐 제가 요크만 검색하면 요코 리스트만 출력해서 보실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들어왔을 때 정리된 그런 품목 리스트를 관리하고 싶다 그러시게 되면은 그 형식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품목을 원래는 넣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품목 구분이 제품이실 경우에는 1번이고 원재료이실 때는 0번이세요. 그래서 제품은 1번, 그리고 아까 들어가는 거 요거는 원재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네요. 0을 그냥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한 입고 단가는 저희가 구매 단가이고요. 네. 출고 단가는 판매 단가인데 이게 각각 달라지실 수는 있지만 기본 단가 저희가 알아야 돼요. 이제 표기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단가 기준으로 저희가 뭐 할인을 하거나 조금 높낮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단가를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좋으시고요.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선은 이 상태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대로 이거는 BOM 구성 아니세요? 이거는 BOM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관리하는 품목을 우선 업로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럼 이 바카스에는 이 뚜껑하고 이 병이 들어가 라는 걸 연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 다음에 진행하실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 화면에 아까 이 웹자리 올리기 요 창이 떠요. 여기 그럼 어떻게 올려요?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면은 네, 성공. 그럼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제가 등록한 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 순번으로 체번다 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죽박죽 되시면 안 되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요거를 동일하는 게 저는 나중에 관리할 때 제품도 번호를 또 부여하게 되면은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코드랑 명칭을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쓰시는 거 권해드리고 원재료 부분만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이것처럼 만약에 두 개. 그거는 이제 BOM에서. BOM에서. 예, 맞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품목을 먼저 넣고요. 그거 기준으로는 요 생산해주에서 BOM이라는 게 있으셔서 아까 이 제품에 그럼 아까 어떤 품목이 몇 개씩 들어가요를 여기서 연결해 주시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엑셀로 올리는 것만 말씀드렸지 실제 여기 들어가서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하나씩 등록할 때는 신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품목 등록 창이 나와서 똑같으세요. 코드, 명칭, 그리고 여기에 규격. 그리고 이게 제품이냐 반제품이냐 원재료냐. 근데 제가 영업 보고서는 그냥 1단계 기준으로 쓰신다라고 하셔서 원래는 음식 만들 때에도 한 번에 다 못하잖아요. 저희가 냉장고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세척을 하고 세척을 한 다음에 이걸 자르고 그걸 볶거나 아니면 끓이거나 아니면 뭐 찜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세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자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 그리고 저희가 찌거나 볶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 이렇게 각 과정을 저희는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업 보고서 볼 때는 그냥 요거 써도 되죠.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만든다. 그래서 요게 완성이 되면 이 자재들이 알아서 차감되면 된다라는 관리까지 하신다라고 하셔서 그 경우엔 그냥 1단계가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제품도 들어가시게 되는 부분이세요. 특히 이런 바카스 같은 거 이거는 꼭 반제품이 들어가세요. 왜냐면 이 안에 용액을 우선 배합하거든요. 배합하고 소분하지 이거 안에 이 용량이 얼마큼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액체나 소스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말이라고 하죠. 통 기준으로 우선 배합을 하고 소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반제품이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나 한번 해보시고 좀 생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되시면은 그건 또 언제든지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해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선 등록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네. 이거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BOM 요게 등록되시는 거죠. 그래서 BOM을 등록하실 때 많은 분들이 품목 등록하면서 하나요? 아니요. 아까 품목 등록한 게 여기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라는 거는 제품 원재료가 같이 다 뜨시는 거고요. 제품 탭을 클릭하면 아까 품목 등록이 제품으로 등록한 것만, 그리고 원재료 탭을 클릭하면 내가 품목 등록에 원재료만 체크한 게 리스트가 뜨게 되는 부분이죠.
원재료는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성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다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조에 보게 되면 역전계라는 게 나오세요. 이 부품이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지를 역으로 내가 추적해서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아까 그 볼트 너트가 다른 품목에도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린 게 그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구성은 어떻게 해요? 제품 탭이나 전체 탭에 가시면 이제 제품이 나오시겠죠. 여기에 제품은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조수량을 수량.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다행히 저는 그냥 요거를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나오시는 거고, 품목을 만약에 휠을 검색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들 검색하시는데 여기서 검색 못해요. 여기서 검색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품목 코드에 검색하려면 코드 번호를 다 일일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코드에다 검색하실 때 그냥 명칭으로 검색하셔도 저희는 검색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규격으로도 검색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지워볼게요. 그래도 지우고 없죠. 여기 제가 영문이네요. 왜 안 됐지? 아까 그게 잘못 눌렀구나. 죄송해요. 휠이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휠은 하나 들어가. 그리고 약간 제가 옆으로 해갖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코도 하나, 그리고 볼트 너트 세트도 한 개, 그리고 와셔는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레시피, BOM이 되시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세팅이 되면 이렇게 세팅이 됐어 라고 저희가 표시도 해드려요. 그리고 더 중요하신 게 아까 말씀하시길 이게 하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요 BOM 등록에 가시게 되면 다중 버전이라고 있으세요. 여러 버전을 만드실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신 거죠. 꼭 이거 기준이 아니라 뭐 그때그때 수정해도 되는데요. 수정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 버전으로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선택도 하실 수가 있는 게요. 저희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그 전자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 성능이 있지만 이제 제품이 다른 게 많거든요. 부품이. 근데 부품이 여러 종류이지만 이게 성능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세요. 또는 이 부품이 단종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비용을 구성했는데 그게 단종이 되거나 이제 뭐 그 물건을 못 사요. 그러면 대체로 해서 다른 품목, 그러니까 다른 부품을 이렇게 추가해서 생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기존의 BOM은 그대로 두시고 새로운 BOM을 계속 추가하면서 이력 추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개의 이제 성능을 가진 부품들을 저희가 각각 구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 어떤 부품에 대한 BOM으로 우리가 뭐 생산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다중 BO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뭐 이거 기본값 넣으신 다음에 요번에 한 개 더 썼어. 그러면은 그냥 사용했을 때마다 그냥 추가로 강제적으로 수정해서 입력하시는 방식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BOM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것도 웹자료 올리기랑 엑셀 자료 올리기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시트에 올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신데 우선은 품목 등록하시고 이런 부분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올리실 때는 품목을 처음부터 다 올리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예시를 가지고 그냥 품목 번호, 채번 없이 우선 등록해서 크게 흐름을 보시고 그래야지만 저는 이제 알고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하시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실지 좀 기준이 세워지시면 그때 그 규칙에 맞춰서 품목을 올리시는 게 맞으시지 다 올리신 다음에 이걸 엮으시려면은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나 해보고 또 하나를 또 예시로 해서 등록해서 어떻게 흐름을 가는지 그래야지만 요 흐름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품목을 어떻게 세팅해야지만 나중에 편하겠구나.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뭐 나중에 굳이 괜찮으니까 그냥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좀 더 뭐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하고 싶어 요 두 가지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목하고 BOM을 등록하시면 거의 끝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도 있으세요.
지금 오다 보니까 장소가 여러 군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관된 장소를 창고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누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나누시면 죄송하지만 나눈 만큼 저희가 아까 제가 뭐 음식 만들 때 냉장고에서 물건을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갖고 왔으면 거기서 재고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프로그램에 넣어주셔야 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전체 재고를 우선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좀 적응되시면 세부적으로 나누시는 경우도 있긴 하세요. 이거는 이제 창고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공장별 관리를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게 이게 창고는 물건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것밖에 안 되세요. 근데 저희는 제조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생산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아까 요거를 만들었어요. 요걸 만들어서 생산을 했다라고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생산입고에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 건데 그럼 여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어디서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창고를 넣을 수가 없어요. 창고는 물건을 구매해서 보관만 하는 형태이지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공장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1공정으로 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저는 궁금해서. 그냥 요거 만들었으면 요거 차감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은 1공정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제일 베스트는 이 창고를 공장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공장은 물건을 들어왔다가 만들고 나가고 3박자를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심플하게 쓸 거다 그러면은 창고 하나 저희가 샘플로 드리는 건데 요거를 이제 공장처럼 쓰시고 단계별로 나누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원재료 창고, 생산 공장, 제품 창고 이렇게 3개를 나눠서 관리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기는 하세요. 그럼 공장을 만들고 만약에 창고를 관리하고 싶으면 공장 하나 만들고 그 뒤에 창고를 맞으세요.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세요. 근데 공장은 무조건 공정이라는 게 들어가세요. 여기서는 무슨 행위 있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품목하고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신 거고요. 어차피 저희는 한 단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단계이신 분들은 그냥 생산, 제조 이렇게 쓰시게 되는 부분이라 제가 한글이죠. 생산이라고. 그래서 순번도 원래 있으세요. 아까처럼 세척, 뭐 아니면 절단 또는 아니면 저희 가공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각 과정이 있으신 거라 그런 거고요. 근데 저희는 1단계니까 이렇게 1개 한 1번 순서로 해서 이 본사 창고는 공장이고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생산입고에 여기 없었잖아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본사 창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때 창고 넣으셔갖고요. 나중에 기타 이동에 창고 이동도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재고를 조금 더 장소별로 세부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고까지 안내드렸어요. 품목, BOM, 창고. 예, 그럼 이제 끝나신 거예요. 거래처는요. 저희는 세금에서 발행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 번호로 등록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거래처를 등록하려면 또 거래처도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거래처마다 사업자 번호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세금에서 발행하려면 그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것도 다 일일이 저희가 썼던 프로그램 거 뭐 업로드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금에서 발행하려면 인증서를 저희 쪽에 등록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럼 발행하실 수 있는데요. 발행하는 것 외에도 그 발행된 내역들 저희가 받은 내역에 대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의 그 거래처 정보 있잖아요. 그거를 일괄로 끌고 오실 수도 있는 게 요 국세청 거래처 가족이세요.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인증서 등록한 다음에 기간별로 체크해서 끌고 오시게 되면 실시간 업로드가 되시거든요. 대신에 주의사항은 한번 불러올 때 최대 3개월치씩 그러니까 3개월까지만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요 일자 지정하는 걸 3개월치씩 끊어서 갖고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등록하시고 요거 세팅해 주시면 요 기간별에 대한 매출 세금 계산서,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명, 대표자분, 그리고 업태 종목, 주소, 이메일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갖고 오시는 거라 만약에 전화번호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추가하시거나 수정을 해주시거나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에 거래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품목 등록하는 것처럼 저희 거래처 등록에 대한 서식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로드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업로드 하시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항목 똑같으세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 사업자 번호 넣고 그리고 상호 이름, 업태 종목, 여기 전화번호 요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라 요거 빼고는 거의 그냥 홈택스에 있는 데이터 갖고 오실 수 있는 부분이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한 거래처에 메인 매출이 같이 이루어져서 코드를 나눠놨거든요. 저희는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 거래처가 매출이 될 수도 있고 매입도 될 수 있고 그 사업자 번호가 똑같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나눠지진 않으세요. 그럼 미수금이 어차피 판매, 구매 따로 관리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같이 엮어서 보실 수도 있으신 부분이라서 따로도 볼 수 있고. 네, 같이도 아. 보실 수 있으세요. 상계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저희 매출 상계를 대비 잘 안 해서. 매출 대비 매입으로 해서 얼마인지 원래 기본은 따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음. 네 메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상관이 없는 부분이세요. 그럼 저 이거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의미가 없네요. 뭐 근데 기존처럼 쓰실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셔도 되시는데 저는 중복은 그럼 다 지워야겠네요. 뭐 그러셔도 되시고 아니면 기존처럼 그냥 쓰고 싶어요 하시면 어차피 매입은 생계증서 번호가 굳이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이세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이 영업관리에서 판매를 할 때 여기 거래처에 매출처를 넣게 되면은 이 매출처로 미수금이 관리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래처지만 구매 관리에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카운트가 예시로 그 거래처 하나밖에 없어서요. 여기에 이제 이카운트라는 구매 내역을 여기 똑같이 거래처를 넣게 되면 이건 구매 입력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는 거래처를 두 개 등록하진 않으셔도 되세요. 다만 이제 뭐 사업장 때문에 그러신 거다. 사업장별 미수 관리 때문에 그러신 거다. 그럼 나누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요건 한번 보여드릴 거라 어떤 게 더 맞으실지 그냥 기존처럼 헷갈리니까 쓰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요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시는 거라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우선 그러면 이카운트 하나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매출 매입을 다 입력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사원 담당 등록.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저희가 주문을 받거나 생산을 했을 때 이거 누가 담당했는지 나중에 이 건 누가 담당했어라고 보고 싶어 하실 경우 있으세요. 그럼 요게 담당자를 미리 기록해 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별 그 데이터를 합산하거나 집계할 때 쓰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으실 거고요. 굳이 아니다. 그럼 초반에는 아직 안 해주셔도 되시는 부분이세요. 이렇게 기초 세팅하시면 이제 끝나신 거예요. 회계는 이따가 뭐 카드나 계좌번호 등록하는 건 따로 안내드리겠지만 우선 재고는 이렇게 해주시면 영업은 그냥 말 그대로 판매. 근데 판매하기 전에 저희가 주문을 받아요. 발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발주는 역으로 매입으로 용어를 쓰고 있어서 네. 그 영업 쪽으로는 주문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문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세요. 주문서 입력을 안 하고 판매 입력이 안 돼요? 아니요, 되세요.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수주를 받고 그럼 판매 입력은 또 주문서 받은 거 또 입력해야 되나요? 그래서 중간 메뉴바에 이렇게 주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입력한 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중복 입력은 굳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메뉴별로 각각 입력을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도 그냥 말 그대로 업체에서 저희 견적 얼마예요? 라고 요청하실 때 견적서 입력하시면 이력도 관리하실 수가 있고 견적서 양식도 나오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쇄하거나 메일을 보내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견적이라고 해서 꼭 매출처만 넣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거래처 하나를 넣게 되면은 여기 거래처에 그냥 요것도 여기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제가 이카라고만 치더라도 검색하더라도 이렇게 검색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창고는 당연히 저희 본사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코드를 넣어도 되고 여기 본사라고 넣으셔도 되시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저희가 5141이죠. 5141 이렇게 넣게 되면은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나오시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거를 100개의 우리 단가가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10,000원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이걸 입력하고 저장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무조건 입력하고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키인이 되시는 거고요. 이 조회 쪽에 남게 되세요.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들은 언제든지 조회에 들어가셔서 이 번호를 클릭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여기 옆으로 인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견적서 양식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고 도장이 여기 나오시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쇄하셔도 되시고 PDF 변환하셔도 되시고 여기서 바로 이메일을 눌러주시게 되면 거래처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 주소도 나오시고 아니면 그때그때 지우셔서 또는 그때그때 입력하셔서 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견적을 기준으로 나중에 업체에서 그때 그 견적 유효한가요? 라고 하셨을 때에 엑셀을 찾는 게 아니라 엑셀로 이제 견적서 관리하신 분들은 그 엑셀을 다 찾으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서치로 기간, 거래처 넣어주시면 그 데이터를 바로 출력하거나 조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견적을 기준으로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주문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하시게 되면은 출고하는 시점에 판매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저희는 매출이 되시고 재고가 감소가 되시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세요. 그래서 거래처에 아까 이 카운트 똑같이 이 카운트 넣고 그리고 여기에 품목을 아까 5141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주문만 있고 견적서는 못 불러오네요. 전표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으세요. 이거는 꼭 주문서가 아니라 저희가 원래는 전 단계밖에는 못 불러오게끔 그 불러오는 기능밖에 제공이 안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개를 섞어서 쓰거나 이 내용을 갖고 오고 싶고 이 내용도 갖고 오고 싶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예 전표 블록이라고 해서 모든 메뉴들을 다 오픈해드리고 그럼 입력된 것 중에 편하신 거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라고 제공을 해드린 거라 요 전표 블록을 누르시고 그럼 아까 제가 견적서 입력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굳이 제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갖고 오고 나서 뭐 단가나 수량 같은 거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재고 빠지실 거고요. 그리고 요 총 금액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저희 매출로 잡히시게 되는 부분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판매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판매 조회가 나오실 거고 여기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거래 명세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쓰셔도 되시고요. 뭐 입력화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설정도 해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뭐 아니면 요 밑에 계좌번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옵션에 양식을 먼저 만드셔야 되세요. 많은 분들이 기본 양식을 수정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기본 양식은 수정을 못 하세요. 무조건 고정값이고요. 대신에 제가 양식을 수정해서 쓰고 싶어요. 그럼 그 기본값인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양식은 최대 50개까지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거래명세표에 단가가 나온 것도 필요하고 단가가 안 나온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계좌번호도 어떤 업체는 뭐 저희가 계좌가 여러 개라서 A 뭐 계좌번호를 보내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한 양식들을 각각 만드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신 거죠. 한번 양식 설정 한번 눌러보죠. 네, 신규 양식을 먼저 넣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게 양식 명칭은 제가 원하는 명칭, 뭐 단가 입력을 안 하는 양식을 만들고 싶어, 그럼 단가 미표식,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저희만 보는 거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항목을 넣고 빼고 하실 수도 있고 요 밑에다가 나 계좌번호 넣고 싶어. 그냥 계좌번호 타이핑해서 넣어주시면 이게 기본값으로 되시게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여백 같은 것도 조절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난 좀 더 줄이고 싶어. 줄이고 여기를 길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도 다 가능하신 부분이라 워드 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이건 우선 혹시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식으로 양식을 만드실 수 있고 여기서 양식을 만드시게 되면은 여기서 양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양식을 만든 거를 조건 양식이라고 해서 기본값을 설정하셔서 기본을 어떤 걸 갖고 오게 할 건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걸 갖고 오게 할지 그런 기본 설정값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별 채권에 가셔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나오시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 하나를 가지고 저희는 다 쓰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물건이 판매됐으니까 재고가 사라져 있겠죠. 그거는 출력물에 가시게 되면 재고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재고는 지금 없는데 재고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게 왜 마이너스야?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다 합산돼서 이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 코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품목이 왜 마이너스 100이 나오는지에 대한 수불 이력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거밖에 못 보는데요? 아니요. 언제든지 서치로 기간은 길게 잡으셔서 제가 입력한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이렇게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라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중요하세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나중에 월말에 세인에서 발행하시거나 아니면 건별로 이제 세인에서 발행하는 이제 그 기본 네. 베이스가 되시는 부분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치를 한꺼번에 계산서를 하게 되면 여기 판매일 거래기 반영이라는 메뉴가 있어서요. 요걸 기간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거래처별로 합산돼서 나오시는 거고요. 이걸 이제 매출 전표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뭐 25일 마감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그 기간만 지정하셔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입력되어 있는 판매 금액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래처별로 썸이 돼서 이제 나오시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판매가 되시는 거고,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은 아까 재고가 없잖아요. 그럼 재고를 구매하려는 구매 관리 또는 이 구매한 거 가지고 생산을 했다라는 생산 외주를 관리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세요. 여기까지 혹시 어려우시거나 안 되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네. 왜냐면 이게 파트별로 딱 끊어야지만 이제 조금 더 그 내용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 끊지 않고 가도 되나요? 끊고 네, 끊고 가는 게 다음 걸로 나아서. 넘어갈 걸로. 네.